집에 있는 게 좋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조금 지쳐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몸은 멀쩡한데 이상하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 분명히 웃고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집에 오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지? 그런데 만약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장식 차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을 만나고 더 지치는 유형은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더 많이 처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왜 유난히 지치는지 설명하고 그게 결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괜히 미워하고 있었다면 영상을 보는 동안 그 생각이 점점 바뀔지도 모릅니다. 성격 심리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빅5 성격 모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0에서 50%는 외향성이 평균 이하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성향은 소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 가지 성격 분포 조사에서 스스로를 혼자 있을 때 더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40%대 중반으로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충분히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뇌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표정, 억양, 그리고 분위기, 관계의 미묘한 긴장까지도 동시에 처리하죠. 이때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 전전두엽입니다. 전전두엽은 판단과 사회적 조절, 자기 통제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있기 위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자기 통제 자원 이론에 따르면 자기 통제는 무한하지 않다고 해요. 계속 사용하면 피로가 쌓이고 이후 수행 능력이 감소합니다. 즉 계속 밝게 웃고 계속 분위기를 읽고 계속 맞춰주는 행동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브레이크를 내려놓으면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건 성격 결함이 아니라 인지적 에너지 소모입니다. 감정 노동 연구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시간이 길수록 번아웃 위험이 약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항상 들어주는 사람, 항상 공감해주는 사람, 그리고 항상 괜찮은 사람. 이 역할이 반복되면 신체는 멀쩡해도 정서적 에너지는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기빨린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사람을 만나고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눈치가 빠르고 공감 능력이 높고 분위기를 잘 읽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고 말끝이 흐려졌다는 걸 감지해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정서적 민감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읽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즉, 여러분은 둔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예민해서 지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함은 깊이와 아주 민감하게 연결이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면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관계나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유독 힘들까? 그 질문은 자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실한 질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 능력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뎌서 힘든 게 아니라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민함은 성숙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임에서 어색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괜히 신경이 쓰였던 사람, 누군가 말수가 줄어들면 무슨 일 있나? 하고 먼저 느꼈던 사람, 분위기가 차가워지면 괜히 농담 하나 던져보던 사람. 그 역할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제일 조용해지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 타인의 온도를 맞추느라 자기 온도를 잠시 내려두었기 때문인 거죠. 집에 와서 조용해지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정비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한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지친다. 나는 깊은 대화를 좋아한다. 나는 조용한 공간에서 회복한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부정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허락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집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인 거죠.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했지만 집에서는 그냥 나 그 자체여도 됩니다. 그 공간이 편하다는 건 당신이 역할 과부하 상태였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또 하나, 모임에서 돌아와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나? 상대 기분 상한 건 아니겠지? 이렇게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배려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심한 사람은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여러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늘 밝은 사람으로 통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띄우고 어색해지면 먼저 웃던 사람.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 그건 우울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사용한 자기 통제 자원이 이제 멈추는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50대 초반의 한 주부도 모임을 다녀오면 이틀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역할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 더 나가야 할까요? 답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절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첫째,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기. 누구와 만나면 특히 힘든지, 몇 시간쯤 지나면 지치는지, 어떤 대화가 버거운지. 막연한 피로는 두렵지만 구체적인 피로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을 일정에 넣기. 약속은 일정에 넣지만 회복은 넣지 않습니다. 그 자극 환경 이후 저 자극 환경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표는 낮아지죠. 회복은 게으름이 아니라 설계인 거예요. 셋째, 역할을 줄이기. 지속적인 감정 억제는 우울 위험을 높입니다. 가끔은 오늘은 조금 피곤해요. 이 말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켜주는 거예요. 넷째, 고립과 회복 구분하기.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회복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세상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면 그건 고립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질까? 그런 느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경험하고 있어요. 모임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자기 행동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말이 없었나? 괜히 튀는 말한 건 아니었나? 좀 더 활발했어야 했나? 그런데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지치는 사람들 중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자기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남에게도 친절하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나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자존감을 깎는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책임감의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진 않았는지, 무례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예의를 지켰는지. 이걸 고민한다는 건 이미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은 존재감이 약하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조용함은 없음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자신의 생각을 거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관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거죠. 신중한 사람은 아주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번 쌓이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모임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랑 있으면 편해. 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돼. 그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빠르게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천천히, 아주 깊게 갑니다. 이건 요즘처럼 빠른 시대에 오히려 더 희소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피곤해지는 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조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조절이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른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정리인 거예요. 조용한 사람에게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관찰력, 지속력, 그리고 깊이.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봅니다. 지속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은 가볍게 흔들리지도 않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치면서도 완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그 안에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상당히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나는 잘났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자존감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차분히 인정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시끄러운 공간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 나는 깊은 대화가 아니면 쉽게 지친다. 나는 혼자 있어야 생각이 정리된다. 이걸 인정하면 억지로 외향적인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기를 멈추는 순간 에너지 소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자기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자기를 허락하는 힘인 거죠.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너는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사람을 좀 더 만나봐. 그러다 사회성 더 떨어진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닌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그래서 더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함은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결핍의 증거가 아니라 소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소모가 있었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종종 시끄러운 사람을 더 눈에 띄게 만들지만 관계를 오래 지키는 건 되게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띄지 않아도 아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괜찮다는 건 적어도 나 자신과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조용해지면 오히려 더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조금은 숨이 편해집니다. 그건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애써왔기 때문인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상태입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은 소모되며 감정 노동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누군가는 넓게 쓰고 누군가는 깊게 씁니다. 여러분은 고요 속에서 회복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후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생각 하나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상한 게 아니다. 나는 깊은 사람이다. 이러한 문장이 당신을 조금 덜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한 문장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에게 잠시 쉬어가는 장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